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솔트룩스에서요, 기업의 기술 문서의 솔루션이라든지 구조화의 컨설팅과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택 부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앞서 저희 부장님께서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2014년부터 올해 지금까지 국내에 좀 말만한 대기업 세 곳과 지금 구조화 컨설팅을 진행을 했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겪었던 어떤 그런 노하우라든지 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좀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그런 솔루션이라든지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많이 소개시켜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어떤 솔루션과 시스템을 선택하느냐, 좀 자사에서 어떤 콘텐츠라든지 작업자의 환경에 따라서 솔루션을 선택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긴 한데, 그런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랭귀지와 상관없이 기존에 갖고 계시는, 자사에서 갖고 계시는 콘텐츠들을 어떻게 구조화할 것이냐, 이 부분은 그 랭귀지나 어떤 툴과는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고민하고 고려하신다면 이런 작업들부터 먼저 시작하는 게 저희가 일단은 경험해 바로는 그렇게 결론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내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컨텐츠 구조화를 왜 해야 되는지, 어떤 게 컨텐츠 구조화지, 물론 이렇게 말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아까 저희 부장님 말씀하신 2008년부터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가 팀원일 때부터 스터디를 시작했었거든요. 그럼 XML이라든지 디타와 생소한 언어를 듣고 까보면 다 마크업 랭귀지 태그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걸 PDF 어떻게 내보여야 되느냐,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나마 저는 이제 개발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하는 거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이게 XML 가지고 그 어떤 다큐멘터리를 퍼블리싱 한다는 자체가 훨씬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게 왜 어렵냐고 이렇게 하는 게 이 부분이었거든요. 컨텐츠를 어떻게 분석하고 구조할 것인가에 대해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코딩의 실력이 있든 프로그래밍이 있든 엔지니어링이 있든 전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목차 같은 내용을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상황을 겪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디비전이라든지 부서에서 많은 직무 직책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컨텐츠들을 어떤 상품과 관련된 컨텐츠를 연계시켜서 다양한 아까 멀티 퍼블리싱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의 포맷으로 퍼블리싱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하고 계실 거죠. 그러면 실제로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 가만히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과거에 이러한 경험이 있어서 좀 이미지화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여기 이제 아빠와 이제 아이가 사이좋게 놀고 있죠.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옆집에 아들의 나무로 된 자동차 장난감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죠. 아빠, 나무로 된 장난감을 갖고 싶어요. 아니요, 그냥 장난감은 이제 자동차 장난감을 갖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이제 아빠는 굉장히 설레죠.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큰 아이가 이렇게 장난감을 갖고 싶다고 얘기할 때는 굉장히 설렜던 기분이 있어요. 제 물건을 사는 것보다 훨씬 설렜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제가 이제 사랑하는 아이이기도 하지만 이 아이한테 어떤 장난감을 주면 기뻐할까, 이런 것도 또 기대를 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도 스마트하게 검색도 하고 가격 비교도 하고 진행을 했죠. 짜잔, 이런 걸 주면 이제 좋아할 것 같았어요. 실제로 제가 저희 큰애가 4살 때쯤에 이게 지금 이제 이 모델 그대로 생긴 거 똑같이 생긴 걸로 IC카로 이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사서 줬어요. 굉장히 이제 기뻐할 줄 알았죠. 울더라고요. 왜 울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그때도 말을 좀 하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보았던 그 장난감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이 장난감, 다른 친구들이 부러워했던 그 장난감이 아니기 때문에 싫어했던 거예요. 저는 저의 고객인 제 아들의 마음을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또 찾습니다. 네, 갖다 줘야죠, 그래도. 그래서 매일 야근에 힘들지만 찾다 보니까 잘 못 찾겠어요, 이게. 알고 보니 옆집의 아빠가 손재주가 좋은 거예요. 직접 만드신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가를 지불해야죠. 네, 술 한 잔 사드리고 이걸 얻어옵니다. 그래서 또 오죠. 야근하고 술 한 잔까지 했는데 피곤하지만 아들이 기뻐할 모습을 보고 상상을 하면서 집에 옵니다. 그래서 딱 내놓죠. 짜잔! 또 울어요. 좀 답답하죠, 이제. 왜 울까? 도대체 네가 원하는 거였는데.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또 알고 봤더니 옆집 아들의 장난감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옆집 아빠는 손재주가 매우 좋습니다. 정말 이제는 이거를 이렇게 계속 대응을 해줘야 되나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또 결국은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또 갑니다. 또 대가를 지불하고 똑같은 장난감을 가져와서 아이한테 주죠. 짜잔! 더 크게 옵니다. 왜 또 올까요? 점점 이성의 한계를 느끼죠. 뭐가 문제일까? 또 생각해 봤어요. 또 원인을 봤더니 옆집 아이의 장난감 나날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나무 장난감이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될까요? 눈물이 납니다. 제가 좀 우습게 꾸미긴 했지만 제가 이 업계에 종사하면서 처음 느꼈던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거를 컨텐츠를 만들고 서비스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항상 고객과 차이나는 점, 우리는 뭔가 좀 솔루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했었죠. 이 아빠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때 당시 고민을 해서 결국 얻어낸 그 솔루션이 뭘까요? 아마 경험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레고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장난감이 뭐 끝판왕이라고는 하는데 정말 돈 많이 들어가죠. 저도 한 3, 40개는 사서 바친 것 같긴 한데 아주 성인들도 뭐 아주 마니아층이 형성되어 있는 레고죠. 레고는 굉장히 뭐 여러분 저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시지만 굉장히 심플하고 다양한 그런 철학을 담고 있는 장난감이죠. 이런 레고가 산업화되고 이렇게 실제로 필드에서 이렇게 영업이 되는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서비스하는 문서의 구조화에 대해서 컨텐츠를 구조하는 데서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레고를 갖다 줘도 아이가 좋아하긴 해요. 갖다 주긴 하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아이가 입을 꼭 다물고 웃기만 하고 미소만 짓고 있죠. 미소만 짓고 활짝 웃진 않아요, 그죠? 뭔가 이 한계가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미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희가 실제로 진행했던 것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구조화라는 거는 요즘이 아니라 이제 오래된 그런 개념인데, 프로덕트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들의 상관관계를 묻기 시작합니다. 많은 제조사나 그 개발 업체에서 어떤 형태로든 솔루션이든 이게 PIM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어떤 형태로든 많이 운영들 하고 계세요. 그게 뭐 CMS가 됐든 뭐 PLU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로 다 운영하고 계시죠. 거기에서 컨텐츠의 구조화라는 거는 PIM의 바로 시작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그 일반 기업의 기술 문서에 대해서 컨텐츠 범위를 뭐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들이나 예외 사항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뭐 가상 머신, 뭐 VR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저희가 아무래도 기술 문서를 다루다 보니까
제품의 어떤 스펙이라든지 매뉴얼, 제품의 소개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컨설팅도 하고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떤 결과물로 만드냐? 홈페이지, 뭐 앱,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들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런 컨텐츠들은 여기서 보이는 것 위에 뭐 다른 형태를 띠진 않죠. 대부분 이 안에서 다 컨텐츠가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뭐 이제 텍스트의 어떤 그 컨텐츠의 양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단위, 아까 말씀드렸던 모듈을 어느 단위로 구분할 것이냐, 용어냐, 뭐 문장이냐, 문장 내 아이콘을 쓸 것이냐, 아니면 이미지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뭐 이렇게 번역해서 이렇게 편집하는 것이 아니고 컨텐츠 자체가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뭐 영국식 영어, 미국식 영어 이런 것도 다 다르죠. 뭐 표현이라든지 용어라든지 다 다르고 같은 다국어라도 뭐 유로피안 스페니시라든지 남미 스페인 이런 것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죠. 언어와 유사하겠지만 또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음식이라든지 교통, 뭐 우리나라, 일본이나 뭐 호주나 이렇게 다르죠. 성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모 전자회사에서 청소기 매뉴얼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매뉴얼 내용을 이렇게 안내하는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넣었어요. 애니메이션 컷을. 근데 여자로 넣었거든요. 백인 여자로. 그러니까 왜냐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향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소비자들 클레임을 건 거죠. 인종차별이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안 넣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구조화되는 그 컨텐츠 대상들이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컨텐츠라는 게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 요소를 어떻게 제어하고 컨트롤해야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컨텐츠에서 컨텐츠, 즉 내용이죠, 내용. 뭐 어떠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그 자체의 이제 내용이죠. 텍스트, 뭐 숫자, 뭐 이미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이어지는 것들이 컨텐츠, 노멀한 컨텐츠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일, 이제 그래픽이라고 하는데 어떤 폰트를 쓸 거면 크기, 사이즈, 행간, 자간, 뭐 색깔, 뭐 기울림을 줄 거냐 말 거냐, 볼드냐, 뭐 틴이냐 이런 것들을 또 다 정의를 해야겠죠. 근데 그게 단순히 한 번 정의해서는 또 안 되는 거거든요. 인쇄용을 위해서 또 정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HTML을 위해서 또 정의해야 되고, 또 다른 환경이 있다면 다른 환경을 또 고려해서 그런 것들도 다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필요한 컨텐츠와 이런 스타일들이 묶이면 하나의 컨텐츠가 준비가 된 거죠. 이렇게 준비가 되면 이러한 컨텐츠를 어디다 놓을 것이냐. 그 인쇄된 매뉴얼에는 이제 페이지가 정해져 있겠죠. 페이지에 어디에 위치해 있고, HTML이면 몇 번째 HTML 파일에 어디에 있고, 이런 PDF가 좀 다르게 HTML의 어떤 그 길이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PDF에서 그 놓여진 어떤 그 컨텐츠들을 또 어떻게 머지해서 HTML로 보여줄 것이냐. 또 HTML에서는 HTML 간의 어떤 크로스 레퍼런스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좀 더 이거는 제가 이제 뭐 테스트로 이렇게 써서 좀 재미없긴 했는데 앞서서 내고를 설명드렸기 때문에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이제 부품 자체가 이제 필요한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블록들이 모여서 있는 것들이 아주 특수한 파츠들도 있죠. 저도 아이들과 레고를 많이 만들다 보면 되게 특수한 것들이 많아요. 요건 것 같아요. 요거 때문에 세스 하나 다시 샀던 것 같아요. 하나의 제품이. 따로따로 팔지 않으니까. 잘 정리를 해놓으면 정말 편하죠. 그러니까 저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하면 저는 제가 일을 제일 먼저 해요. 왜냐면 아이는 그냥 외쳐요. 뭐가 없어. 뭐가 없어. 그럼 저는 찾아야 돼요. 근데 제가 먼저 이렇게 해오면 금방 끝나더라고요. 시간을 실제로 재봤는데 한 3,000피스 되는 게 한 아이들이 혼자만 은 5시간, 제가 도와주면 2시간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1시간이 안 걸려요.
뭐 제가 이 발표를 위해서 잰 건 아니고요. 예전에 한번 너무 이제 그걸 오래 매달렸고 막 여기 골반도 아프고 이러니까 빨리 끝내려고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했었거든요. 물론 이건 제가 이렇게 해서 뭐 찍은 사진은 아닙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그래픽 디자인 스테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컨텐츠가 사이즈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보다 높은 것도 있고 이 3개짜리가 있고 낮은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색깔, 꺾어진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얘는 아까 말씀 뭐 자동차에도 쓸 건지 뭐 다른 비행기에도 쓸 수 있는 파츠인지를 지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래픽화되어 있는 그런 컨텐츠의 모듈 자체를 어떻게 조립을 해야 되느냐. 상관관계를 지정하는 맵이 있어야겠죠. 여기 때는 이렇게 만들고 또 뭐 이건 자동차니까 뭐 비행기가 있으면 비행기 맞게끔 이러한 기준들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과정을 뭐 레고라는 그 장난감을 만들면 거칠 수밖에 없고 거쳐야지만이 최종 완성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루는 컨텐츠들도 이러한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지만이 원하는 컨텐츠, 원하는 품질의 컨텐츠를 얻는다는 거죠. 그러면 실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유형을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컨텐츠 아까 그 3가지 있어서 컨텐츠, 그래픽, 레이아웃에서 컨텐츠 자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가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뭐 샘플이기 때문에 이거 답이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는데 거기서 어떤 레이아웃에 놓인 컨텐츠들을 분리하고 거기에 어떤 태그를 달 것이며 어떤 네이밍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테크니컬 라이터나 뭐 엔지니어가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컨텐츠를 만들고 그 컨텐츠를 같이 생산해내는 사람들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써야 된다. 여기서 보면은 이거를 뭐 워닝이 헤딩이라고 정했으니까 모든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결정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저희가 일례로 그 엘모전자 같은 경우는 이 워런티 작업만 하는데 한 3개월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많은 제품군이 있고 제품군 안에 또 많은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의 워런티를 다 통합을 해서 공통 컨텐츠를 만들고자 하는 니즈가 있었습니다. 근데도 한계가 있죠. 제품마다 필요한 어떤 컨텐츠들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이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뭐 서로 고객사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많이 고민을 하고 고생하면서 만들어냈죠. 근데 그게 한번 만든다고 해서 그게 픽스가 되는 건 아니에요. 계속 컨텐츠는 업데이트되고 또 시장에서 나오는 그 피드백에서 또 이런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변경이 되거나 업데이트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유형을 분석하게 되면 그 유형을 정의하는 기준 표준 문서를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만드는 이유는 컨텐츠는 공동의 작업이기 때문에 그 작업하는 사람들이 모든 표준의 기준을 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된다. 이 기준이 없고 그 없으면 중구난방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저희 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컨텐츠를 어떻게 구조하고 이렇게 퍼블리시하느냐. 제가 지금 또 설명하는 이런 것들이 처음에 컨텐츠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마 번역 같은 경우도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원문이 안 좋으면 아무리 훌륭한 번역사 번역해도 번역 품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기본의 컨텐츠를 어떠한 기준을 만들 것이냐 내부의 어떤 그 협의에서 반드시 저작할 수 있게끔 이런 룰을 만드셔야 된다. 좀 보시면은 이제 각각의 어떤 매뉴얼에서 뭐 구성되는 부분들을 다 지정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외가 있으면 안 되겠죠. 저기는 이제 한 페이지만 보여드렸지만 뭐 100페이지, 몇천 페이지 되는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같은 유형으로 카테고리하고 보면은 굉장히 많은 유형을 가진 어떤 매뉴얼도 있고 그렇지 않고 되게 심플한 매뉴얼도 있어요. 그럼 심플한 매뉴얼을 보면 어떤 관점에서 제작하는 게 보이죠. 관리가 정말 쉽게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용이하기 위해서 이런 기준에서 라이팅을 했구나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컨슈머 제품들은 여러 가지 레이아웃이라든지 다양한 컨텐츠들을
소비자한테 더 어필을 하려다 보면 어떤 유형이 굉장히 많아지고 통합하거나 이렇게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 컨텐츠 자체에 리뉴얼을 하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생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컨텐츠의 이제 뭐 스키마라고 하는데, 뭐 스키마라고 제가 표현한 이유는 실제로 거의 상관관계를 이제 지정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얘와 얘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를 정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없으면은 그냥 이게 독자적으로 그냥 하나의 DB일 뿐이지 의미를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죠. 얘는 얘랑 붙을 수 있고 얘랑은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컨텐츠 기준 자체의 의미 기반으로서는 어떤 뭐 예부적으로는 제품 아까 말씀드린 제품 기준으로 컨텐츠를 관리를 할 건지, 아니면 저작자 입장에서 저작자 기준에서 할 건지, 아니면은 컨텐츠 안에 들어가서 뭐 목차별로 할 건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기준을 만드시면 실제로 기존의 이제 데이터들을 이렇게 라벨링을 한다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기존의 데이터들을 라벨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기존의 데이터를 어떤 시스템이 됐든 이제 마이그레이션 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들을 하셔야 된다. 이거 여기까지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솔루션을 쓰든 어떤 랭귀지를 쓰든 상관없습니다. 이런 작업들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컨텐츠들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룰에 의해서 새롭게 저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유형에서 지정된 대로 라이팅을 하지만 이 앞서서 더 중요한 게 바로 스타일 가이드, 즉 라이팅 스타일 가이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기준에 맞게끔 뭐 종교럼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준에 맞게끔 써야 이런 것들도 효력이 있고 이런 것들도 효력이 있다고 저희가 이제 경험에서 이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스타일, 이제 디자인, 뭐 편집 스타일이라고도 저희가 표현하는데, 실제로 이제 인쇄용 같은 경우는 이런 스타일들은 아마 많이 내부적으로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하셨거나 하셨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레고의 크기나 뭐 색깔을 정하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뭐 똑같은 문장인데 하나의 그 PDF 문서 안에 여기서는 뭐 다른 폰트를 쓰고 여기서는 또 이렇게 되면은 이거 하나의 이제 유닛은 아니죠. 컨텐츠 유닛은 아니죠. 그런 걸 분리하죠. 근데 같은데 다르게 표현한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구조화의 오류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분석단에서 다 걸러내시고 일원화시켜야 되는 작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HTML 웹을 위해서 퍼블리싱 하실 때는 이제 CSS가 이제 필요한데, 아까 그 CMS를 소개시켜 드릴 때 이제 그 오서링 툴과 머지된 그런 CMS에서는 CSS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개발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저희가 작업을 그렇게도 해봤고 분리를 해서도 해봤어요. 근데 저희는 분리해서 하는 거를 권장해드려요. 아마 그 MS 워드에서 그냥 아무런 뭐 텍스트를 넣거나 아무런 데이터를 넣어서 HTML로 이렇게 강제 변환을 해보신 경우는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거를 뭐 에디터에서 열어보면 가비지 태그가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실제로 웹에 퍼블리시하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뭐 컨텐츠가 한두 페이지면 상관없는데 엄청 많은 걸 그렇게 한다는 건 이제 무의미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CMS 상에서 CSS를 컨텐츠에다 머지를 시켜서 퍼블리싱 하게 되면 그런 가비지 태그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작업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게 매번 그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스타일 작업. 같은 컨텐츠라도 한번 나갔던 퍼블리싱에 스타일이 거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걸 호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CSS랑 HTML 태그가 믹스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걸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리. 권장해야 되는 건, 그러니까 뭐 저희가 컨설팅 할 때는 CSS를 분리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CSS 가이드를 만드셔야 돼요. 실제로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런 똑같은 뭐 내용이라도 이게 인쇄용으로 PDF로 나갈 때하고 HTML로 나갈 때하고 당연히 다르게 보여야겠죠. 거기다가 모바일 환경이면 당연히 반응형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뭐 슬라이딩 뭐 메뉴라든지 이런 것도 또 고민해서 뭐 추가로 기획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이런 이제 기준 문서가 이제 완료가 되면 실제로 이제 뭐 서비스 하시기 전에 이제 체크를 하셔야죠. 원하던 스타일대로 다 나왔는지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들이 다 체크를 하는 거죠. 스타일이라든지 뭐 위치라든지 다 지정했던 스타일대로 제대로 퍼블리싱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죠. 범용적인 브라우저 환경에서 확인하고 이제 내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되면은 실제로 이제 그래픽 작업들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툴 얘기는 좀 안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이 중요하죠. 그렇게까지 만들어진 것들이 어디에 놓일 거냐. 인쇄용 같은 경우는 이런 뭐 2단, 3단, 뭐 복합한 다단으로 많이 편집을 하시죠. 컨슈머 제품군이면 더 다양한 레이아웃의 어떤 템플릿들을 갖고 있으면서 작업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CMS 내에서 XSLT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유형들이. 뭐 여기서 이번에는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다음엔 이걸 조금 이동해서 작업을 했다. 그러면 다른 템플릿으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인디자인이나 뭐 쿼기나 이런 걸로 편집할 때는 그냥 뭐 컨텐츠의 상황에 따라서 여기 좀 느리지 뭐 줄이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작업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런 룰을 어떤 그 기준을 만들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표준 문서를 만들고 같이 협업하는 분들과 이 문서를 기준으로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레이아웃, 웹도 마찬가지죠. 웹도 아까 그 모듈 단위에서 어떤 형태로 하나의 그 앞서서 그 컨텐츠 문서하고도 다르죠. 이거 자체를 하나의 페이지로 퍼블리싱 할 거냐, 요거를 HTML 하나로 퍼블리싱 할 거냐, 어떤 기준을 또 만드셔야 되고 그 안에 어떤 그 함수와 상관관계라든지 CSS의 연동 관계를 또 정의를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HTML의 페이지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그 트리맵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거는 목차하고도 다르죠. 실제로는 이 하나의 그 HTML이 여러 개의 챕터를 넣을 수도 있고, 인쇄용 매뉴얼에서 나오는 그 챕터의 한 챕터보다 더 많은 양을 또 보유할 수도 있고요. 페이지의 위치 정보를 HTML에서 가져오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그 지금 뭐 서비스를 하시던 내부에서 만들고 계시거나 관리를 하시는 컨텐츠 기준으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그 국내 한 3개 기업에 대해서 한 기업은 이제 컨설팅이 끝났고요. 한 기업은 뭐 이번 달에 끝나고 한 기업은 많이 진행되다가 홀딩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험해 봤을 때는 저희가 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쉬울 것이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죠. 저희 내부적으로 물론 고객은 이제 그걸 티를 내면 안 되겠지만 저희가 뭐 날 새면서 시행착오 겪었던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까지만 준비를 해놓으신다면 컨텐츠 구조화는 70% 이상이 끝났다고 보셔도 돼요. 이 부분이 저희가 컨텐츠를 여태까지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뭐 툴이 어려웠었나 뭐 이런 질문도 하긴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가 어떤 컨텐츠를 구조하는 그 관점에 바라보는 시각이 약했고 구조화를 통해서 어떠한 퍼포먼스나 기대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막연한 그 정량화되지 않은 그런 것들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구인데요. 오늘은 이 도구를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은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목도 마찬가지로 그 구조하기 전에 시작과 준비하는 과정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일단은 준비한 장표는 여기까지인데 이런 뭐 지금 솔루션들을 제가 나열한 거는 대표되는 솔루션들인 것 같아요. 국내에서 뭐 해외에서도 유명한 솔루션들도 있고 국내에서도 있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뭐 CMS도 있고 CCMS라는 건 이제 컴포넌트 CMS. 아까 말씀드린 어서링하고 머지된 형태의 그런 CMS를 CCMS라고 좀 보통 명칭을 하고요. WCMS는 웹만을 위해서 퍼블리싱할 때. 그다음에 에디터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뭐 밑에서 보시면 그 MS 워드도 이제 에디터의 한 종류일 수도 있고 XML 에디터, 디타 에디터 여러 가지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CCMS는 대부분 고유의 솔루션에 또 에디터가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에디터 연동도 가능하게끔 다들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떤 그 CMS 안에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어떤 형태로 퍼블리싱 할 것이냐. 퍼블리셔들의 또 솔루션들이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도 많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형태. 그래서 이 솔루션은 저희가 여기서도 상당히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해봤어요. 실제로 이쪽의 CMS 쪽에서 한 절반 이상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2008년부터 스터디를 해왔던 솔루션들이고 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서비스하고 있는 솔루션은 이제 그 중에서 그 각각 고객사에 맞게끔 최적화된 솔루션들을 저희가 제안하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에디터들도 저희가 많은 경험이 있어서. 네, 이외에 또 이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컨텐츠들이 누가 만드느냐. 그런 부분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죠. 뭐 직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직급이나 뭐 직책에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고객이 될 수도 있고 벤더도 될 수도 있죠. 그다음에 그러한 그 컨텐츠들이 신규로 제작되는 어떤 빈도수, 업데이트 빈도수라든지 그다음에 또 사정화되는 또 컨텐츠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다 고민을 해서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신규에 대한 컨텐츠를 저작을 하실 때는 스타일 가이드를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스타일 가이드를 설명드리긴 했는데 가장 그 노멀한 가장 기준이 되는 스타일을 그러니까 컨텐츠를 작성하실 때 그때부터 그 가이드 표준 문서에 의해서 작성이 되는 것들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조화하거나 이런 솔루션이나 시스템을 도입을 고민하다 보면 기존의 컨텐츠들이 이게 이관을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다시 리비전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기업들이 많이 하세요. 그 엄청나고 방대한 컨텐츠를 한 번에 이관하면 비용이 만만치가 않죠. 그렇다고 이제 신규 뭐 제품의 신규 서비스만을 위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하자 그러면 기존의 그 오래된 데이터하고 신규 데이터하고 또 안 맞는 또 부분들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솔루션이고 시스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시스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 연동이라든지 호환성을 또 확인하셔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DB죠, DB. 기존에 어떤 형식으로든 DB를 운영하고 계실 테고 거기에 쌓인 DB 데이터를 뭐 새롭게 고유한 어떤 CMS의 DB와 연동이 가능한지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도 한 고민을 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쭉 말씀드린 거는 뭐 경험을 제가뿐만 아니라 저희 팀, 뭐 저희 그룹이 같이 경험을 했었는데 하면서 느꼈던 거는 겁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런 툴이 만능은 아니에요. 결국 뭐 툴이 있으면 뭔가 다 잘 될 것 같고 뭔가 착착착 다 나올 것 같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저희는 알고 있는데 저희 고객들은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마치 다 될 것 같고 금방 PDF 나오고 HTML 나오고 이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지금 이런 진입 장벽을 잘 준비하고 작업을 해놓으신다면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아까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100% 이렇게 만족하는 표정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이제 생각해서 이미지를 선택한 건데 어떤 그 100% 만족하는 이미지가 이제 그러니까 100% 만족하지 않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이 아이가 이제 크면 이 차가 좋은지를 알 거예요. 이렇게 멋있잖아요. 멋있고 그냥 정말 실사에 가까운 차고 그러면 이제 이걸 또 사달라고 할 때가 오겠죠. 이게 더 좋아. 나머지 장난감보다. 그럼 또 비용이 들겠죠. 근데 현실은 이렇죠. 그대로 만든 겁니다. 아니,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똑같은 람보르기니인데 현실과 이상이 다르다는 거죠. 이 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CMS에서 구조화된 컨텐츠는 유려하지 않습니다. 디즈니에서 만든 컨텐츠이기 때문에 딱딱한 부분이 있고 룰에 의해서 작성된 것, 룰에 의해서 관련된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 1대1로 매칭해서 에디팅하는 거랑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기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지만 구조화의 관점에서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런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한다면 이런 간격들이 줄어들 것 같아요. 구조화된 모듈이 점점 현실화되는 데 가까운. 저희도 컨설팅을 하고 끝나면서 뒤돌면 생각나는 게 그때 그거를 그걸로 좀 잘라서 해볼 걸, 그걸 좀 기준을 좀 달리 했으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었을 텐데, 좀 더 관리가 편할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게 후회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거는 저희가 고민할 때 어드바이스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하고 나면 좀 그런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결과물을 얻고 기대하시는 기업들이나 담당자분들이 꽤 많이 있을 텐데 CMS나 어떤 구조화된 컨텐츠를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면 얻게 되는 결과물은 이거고 이거에 대한 이 갭은 어쩔 수 없이 존재한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뭐 기술이 더 발달하거나 이러면 더 많은 거의 이거와 유사하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일단 제가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